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더위를 이기는 보양 음식이라는 주제 아래 7월 제철 식재료죠. 가지와 토마토를 활용한 가지 토마토 닭고기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최경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엊그저께가 초복이었는데 다음 주가 벌써 중복이에요. 요새 보양 음식 찾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보통 초복 보양 음식, 중복 보양 음식 하면 삼계탕 가장 많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초복 때 삼계탕, 장어 이런 거 먹었는데 2시간 동안 육수 끓이고 1시간 동안 삶으면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먹기 전부터. 그래서 오늘은 불 앞에 오랫동안 안 있어도 되는 간단한 닭고기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가지, 토마토, 닭고기 볶음입니다. 주 재료는 닭살이에요. 닭다리살. 근데 안심과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재료를 보시면은 여름에는 가지나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호박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재료가 좋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런 재료들을 충분히 드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양식으로는 잘 안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이쁘잖아요. 예, 여름 파릇파릇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실파나 쪽파는 위에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꼭 안 하셔도 되고 대파, 부추 다른 걸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로메인 상추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상추, 꽃상추, 치커리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이 재료는 샌드위치로 응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단백 음식을 제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달걀과 닭고기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을 많이 쓰진 않을 건데요. 토마토를 한번 데치려고 해요. 이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 데치거나 볶으면 단맛이 늘어나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쓸 건데 데치지 않고 그냥 하셔도 색깔이 반짝반짝하니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옆에 물 올려놓고 해볼게요. 토마토만 데치면 되니까 물 많이 안 끓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그 다음에 열십자 칼집을 내고 데친다고 했어요. 보통은 이제 껍질 데칠 때는 토마토를 데칠 때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열십자 칼집을 넣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데치셔도 되고요. 완숙이면 잘 벗겨지고요. 아니면 꼭지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잘라주셔서 데쳐주시면 그냥 벗겨집니다. 근데 나는 이것조차도 번거롭다? 그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지금 배추 토마토로 약간 길어요. 그러면 바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4등분 하셔도 되고요. 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cm, 2cm로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손질을 다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십자로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요. 저는 십자가 편해요. 그러시면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꼭지 쪽에다가.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밥 위에 올릴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주재료는 닭고기니까 닭고기가 많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토마토도 수분이 많은 재료고 가지도 수분이 많은 여름 재료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걸 반개를 적어놨는데 반개만 쓰고 또 냉장고에 방치할 것 같으면 넉넉하게 했다가 반찬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가지는 여기 꼭지에 가시들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또 찔리고 나면은 며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벗겨주시고 아니면 칼로 잘라서 조심스럽게 아니면 장갑 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반개만 쓸 거예요. 반개만 쓰는데
토마토랑 가지랑 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토마토랑 비슷하게 자른다고 써놨어요. 그게 한 1에서 2cm 정도 됩니다. 길게 4등분 하고, 그 다음 가지는 나중에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두고 먹는 반찬처럼 먹을 때는 더 많이 줄어요. 냉장고에 있으면.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저는 약 2 곱하기 2cm 깍둑 썰기 정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가지 많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호박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애호박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썰어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조금 다르면 익는 시간이 달라져서 뭐는 더 볶아야 되고 하나는 물러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자 있게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파스타에 샌드위치 재료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져서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토마토를 데칠 건데요. 토마토를 데칠 때는 약간의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토마토는 사실 볶는 게 영양적으로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데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볶을 겁니다. 껍질 제거 때문에 한번 데쳐주는 거예요. 뭐 세 손가락 조금? 자, 그 다음에 토마토 데칠 건데요. 만약에 물이 적거나 조금만 넣고 끓이셨으면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아니면 체에 맞춰서 데치면 더 쉽죠. 저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데치는 시간은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익은 정도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토마토가 완숙이다. 그럼 10초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물러지니까 살짝만 데쳐보시고 그 감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데치다가 이렇게 꺼내서요. 찬물에 헹군 후 뜨거우니까요. 헹궈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세요.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벗겨지다 말아요. 그러니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있는 토마토 쓰면 너무 이쁘겠죠. 네. 음식이 색이 또 이뻐야 우리가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쳐주시고 오래 데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가지는 안 데쳐요. 토마토만 데칠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또 자주 안 하거나 아니면 요리를 다 하고 나면은 설거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치고 나서 이 후라이팬에 그냥 계속 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순서를 달걀, 가지 볶고, 닭살 볶고, 닭고기 볶고 이런 식으로 깨끗한 거부터 써놨습니다. 그런 순서로 해주시면은 설거지도 줄어들어요. 자, 금방 데쳐서 찬물에 한번 헹궈 볼게요. 이렇게 찬물에 헹궜고 그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벗겨주네요. 제가 이거 열십자 칼집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V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봐도 다 십자 칼집이라고 써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이거를 벗겨요? 그냥 저는 먹을래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너무 뜨거우면요. 얼음물에다가 잠깐 넣어놨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자, 살짝만 벗겨서 저는 준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안에는 단단하네요. 네. 껍질은 잘 벗겨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숙이면은 이렇게 껍질 벗기다가 다 뭉그러지거든요. 또 약간 더 번거로운 방법이긴 한데 오븐에 굽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토마토가 정말 달아져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는 10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더 더워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데쳐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토마토랑 가지가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재료 한번 썰어 볼게요. 자, 상추는 물에 담가놨는데요. 쓰시기 전에 물기 빼주시고 그 다음에 체에 맞춰 놓으셔도 되고 음식용 면보나 행주로 한번 이렇게 물기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찢으세요.
미리 찢어놓고 물에 담가 놓으면은 영양이 다 빠져요. 비타민C가. 그 다음 물에 또 한참 담가 놓으면 비타민C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빠지니까 한 10분 정도만 냉장고에 약간의 얼음 넣고 담가 놓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찢어 주셔도 되고 칼로 썰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칼로 썰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거는 그날 먹으면 괜찮아요. 내일 먹으면은 여기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손으로 찢으라는 거고, 손으로 아무리 찢기 전에 이렇게 찢어 사용하신다든가 하시면 됩니다. 집에 짜투락이 있으면 다 넣으세요. 깻잎도 괜찮아요. 네. 꼭 이렇게 상추를 꼭 넣어야 된다 해서 다 구색을 맞춰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요리를 해야 나중에 치울 것도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파 또는 이런 거는 장식으로 놓는다 그랬죠?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깨 뿌리세요. 그럼 돼요. 네. 자, 파는 앞에 부분 지저분한 거 정리해 주시고, 이런 거 조금 썰 때도요, 반 가르고 이렇게 뭉쳐서 써셔야지 조금 더 빨리 썰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송송 썰어서 위에 뿌리는 용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시면은 청양고추 같은 거 송송 썰어서요 위에 뿌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간장 베이스로 양념을 하는데 고춧가루, 고추장 넣으면 돼요. 네. 내 입맛에 맞게 약간씩 변형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실파 송송 썰어서 요거는 장식. 자, 한쪽에다가 이렇게 썰어서 놔뒀습니다. 제가 보면은 지금 아주 많이 뭐 이것저것 싼 거 없죠. 빨강색 토마토, 가지, 상추 찢어놨고요. 실파 송송 썰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은 그냥 계란 후라이 위에 딱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써니사이드업으로.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스크램블을 한번 해볼게요. 계란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간을 해야죠.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요. 소금 이렇게 한 번씩 넣잖아요. 근데 이제 2개 정도면 계량 수저로 3분의 1 작은 술, 그게 약 한 1.5에서 2g 정도 돼요. 2ml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우유나 두유나 뭐 이렇게 유제품이 있으면요. 생크림도 좋아요. 요걸 넣어주시면은 훨씬 부드러워요. 난 더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그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맛술이나 청주 아니면 심지어 소주도 괜찮아요. 그런 거 넣어주면 계란 비린내도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볼게요. 저는 흰자가 노른자가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풀지는 않을 거예요. 요 정도만. 네. 빵을 여기다 적셔서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스크램블로 넣으셔도 되고, 이런 걸로 계란말이를 하셔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후추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지저분해 보일까봐 제가 오늘은 소금하고 우유로만 넣겠습니다. 자, 이제 닭고기예요. 자, 제가 닭다리살을 준비했는데 부드럽기는 닭다리살이 가장 좋은데 지금 보니까 약간 다이어트식 느낌 나거든요. 그럴 때는 닭가슴살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 다이어트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꼭 냉장고에 냉동실에 안 먹는 훈제 닭가슴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거 꺼내셔서 오늘 냉장고를 청소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닭다리살은 약간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죠. 근데 이제 맛은 좋은데 좀 기름이 걱정되신다면 껍질을 벗기고 안에 이런 노란 기름들이 있어요. 이거 제거하고 쓰셔도 돼요. 근데 닭고기는 껍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닭고기살이 포떠져서 팔죠. 그래도 저는 약간은 정리를 해요. 안쪽에 보면은 껍질하고 기름 부분만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좀 싫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은 중간중간 힘줄이 있는데요. 만약에 부드럽게 먹으려면 그 부분도 제거를 하고
잘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우리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 다 먹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먹고 싶은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써세요. 나는 큼직하게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올리고 싶다. 그럼 이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소금, 후추, 밑간 해갖고요. 간장, 설탕, 맛술로 그냥 졸여주듯이 스테이크를 올리셔도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밥 위에 올려서 먹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닭고기는 사실 미리 30분 전에 밑간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위생 때문에 야채를 먼저 하고 닭고기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집에서는 미리 밑간을 해놓으세요. 소금, 후추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야채 손질하고 나중에 하시면은 훨씬 더 밑간도 잘 배고, 밑간이 돼야 음식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소금, 후추 정도, 아니 맛술 정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리살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정육이라고도 팝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거는 저는 버려요. 네, 이것만 먹기는 싫거든요. 네,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잘라볼게요. 그래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닭 안심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안심은 기름도 많이 없으면서 맛도 부드러워서 가슴살보다는 덜 뻑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안심에 보면은 힘줄이 이렇게 하나씩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제거하고 쓰시려면은 미끄러우니까 소금으로 잡거나 내 손이 거칠다 그럼 상관없어요. 제 손은 거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칼날이나 칼등으로요. 끊어졌네요. 이렇게 자르지 말고. 자, 요거를 잡고 해볼게요. 요건 끊어져서 잘 안 돼요. 자, 요거 끝에 잡고, 칼이 너무 잘 들면 이렇게 하다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등으로 자, 이제 칼등으로 쭉쭉쭉쭉 밀면은 이렇게 힘줄이 나와요. 요 가슴살에는 없고요. 안심살에 딱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다리살에도 있어요. 다리살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다리살을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살은 안 했고, 안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걸 안 하면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다 먹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닭고기까지 썰어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밑간을 해볼게요. 자, 닭고기는 밑간을 소금, 후추를 할 건데요. 소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간장으로 나중에 졸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나중에 짜져.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밑간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2-3손가락 정도? 사실 소금에 따라 달라요. 구운 소금이냐, 맛소금이냐, 꽃소금이냐.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것도 한 3분의 1, 4분의 1 작은술 손가락으로 꼬집은 만큼. 그 다음에 이제 검은 후추 넣어줍니다. 육류 요리에는 후추가 좋아요. 검은 후추가. 자, 이렇게 해서 좀 쪼물쪼물해요. 그래야 맛이 배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여기에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변해요. 이거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요리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랩을 씌워놓고 안에 공기를 쫙 빼서 압축팩으로 눌러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일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밑간은 항상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 마늘가루, 양파가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향신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염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볶기 전에 한번 준비가 다 됐나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후라이팬을 쓸 때도요.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깨끗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요리가 즐거워져요.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다음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먼저 그래서 달걀 볶을 거고요. 그리고 가지 토마토 볶을 거고요.
안 닦고요. 그냥 닭고기로 갈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늘러붙어 있는 맛도 다음 닭고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맛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달걀, 토마토, 닭고기 이런 순서로 가고 요거는 플레이팅용. 네. 그러면 여기는 밑간을 해놨고요. 요건 중간에 들기름하고 국간장, 그 다음에 조청을 넣을 거고 닭고기에 들어가는 간장, 설탕, 맛술 동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간장을 오늘 2종류를 써요. 닭고기에는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쓰고요. 그 다음에 가지에는 국간장 써도 돼요. 저는 2종류가 없어요. 그러면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쓰시면 돼요. 국간장을 넣으면 조금 더 감칠맛이 나서 제가 국간장을 쓰는 건데요. 없으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닭고기 양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장. 이거 1큰술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 동량. 집에 계량 수저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동량으로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맛술.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걸 졸이고 여기에 육수를 넣어서 하면 이게 데리야끼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항상 이제 볶기 전에는요. 프라이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넣으셔야 되겠죠. 식용유, 올리브유, 까놀라유, 포도씨유 어떤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오늘 너무 향이 강할 것 같아서 제가 계란은 식용유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큰술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달궈지면 넣어야 돼요. 스크램블 뭐 어렵겠냐 하겠지만 또 처음이신 분은 이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해보면은. 근데 계란 후라이 스크램블 나 못해 이런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는 분 가끔 계시거든요. 달궈진 다음에요. 계란이 칙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가 막 보글보글 끓으면 그때 빨리 저으셔야 돼요. 빨리 젓고 한 5초 10초 만에 딱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빼놓을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초보예요. 그러면 약불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불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들어갈 때 저는 불이 약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불을 세게 올려주면 돼요.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계란이 익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가만 냅두면 지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익어 들어가는 게 보이면 젓가락이나 주걱을 이용해서 막 휘저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여기다 닭고기 넣어서 그냥 볶음밥 해 먹어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식상하니까 불 껐어요. 네. 오늘은 위에 덮밥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히 금방 되죠. 스크램블은 부드러워야 맛있거든요. 뷔페 가면은 조식 가면은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내가 먹을 때는 너무 딱딱해요 하시면 너무 오래 볶아서 그런 거예요. 덜 익어도 돼요. 덜 익어도 되고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의 계란 찌꺼기가 있어서요. 물로 닦지는 않고 한번 키친타올로 훑어만 낼게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더워요. 불 딱 2번 썼는데 잠깐 요리했잖아요. 제가 삼계탕 할 때 2시간 육수 잘 되고 있나 쳐다보느라 닭고기 얼만큼 익었나 쳐다보느라 너무 더웠거든요. 이 정도는 쉽게 덥지 않게 요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볶을 건데 반찬으로 이거 응용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들기름. 네. 근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금세 타요.
그래서 식용유는 좀 달구지만 들기름은 달구지 마시고 그냥 불 끈 상태에서 딱 넣으셔도 돼요. 한 큰술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왜 들기름을 볶아요? 나중에 묻혀야죠. 그러면 들기름 맛이 없어지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식용유를 볶다가요. 나중에 들기름 한 바퀴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센 불로 오랫동안 볶을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들기름 향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넣고 나중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약불. 우리가 평소에는 집에서는 주로 참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들기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물엿 대신 조청을 쓰는 것만으로도 재료 조금 달라졌다고 맛이 달라요. 그래서 들기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약불이나 중불로요. 천천히. 집에서 우리 가지 요리하면은 납작하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맛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뭉컹거리고 오래된 반찬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도톰하게 하시면은 냉장고에 2, 3일 있어도 손이 가요. 그러니까 조금 도톰하게 썰어볼게요. 왜 가지로 소금에 절여서 김치로도 먹거든요. 꼭 이걸 얇게 푹 익혀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기름을 되게 잘 흡수해요. 제가 들기름 한 큰술 넣었는데 바로 가지가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들기름도 없어요. 그럼 참기름 넣으세요. 네. 또 들기름은 한번 사놓으면 금방 상폐가 돼갖고 6개월 내에 쓰셔야 되거든요. 잘 안 쓸 때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요즘엔 또 생들기름 많이 쓰죠. 그거는 볶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한 바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볶다가 가지색이 변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하얗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를 넣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감칠맛 나게 한다고 제가 국간장, 집간장이라는 걸 넣는다 그랬죠. 요거는 조금 더 짜요. 국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그럼 색은 흐리고. 자, 이것도 한 큰술. 근데 가지는 간장도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빨리 볶지 않으면 한쪽이 엄청 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퍼뜨려 주시고 금세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가지들은 완전 시커매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토마토도 볶아야 되는데 괜히 계속 오래 볶다가 또 가지가 물컹거리거든요. 그래서 간장 넣고 토마토 넣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만 드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밑반찬으로 놓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토마토 아까 데쳤죠? 그럼 오래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안 데친 토마토거든요. 그냥 넣어볼게요. 네, 그냥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볶고 지금 계속 약불입니다. 그리고 조청. 조청 없으면 물엿 쓰셔도 돼요. 아니면 설탕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념도 지금 많이 안 써요. 이래야 재료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너무 양념 맛으로 먹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한 번씩은 또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들고 땀 흘리고 이러면 이런 게 또 땡겨요. 그 다음 반찬으로 할 때 지금도 괜찮고 깨 한번 뿌려보세요. 다 볶았어요. 오래 안 볶죠. 색깔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빵 한 조각 넣어서 브런치 밥상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청 때문에 조금 타는 느낌이 들면 여기를 또 한번 닦아서 쓰시고요. 저는 이 맛도 그대로 닭고기가 가져가게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불, 약불. 그 다음에 기름. 제가 아까 안심 보여드리면서 닭고기 양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양념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너무 건드리면요, 채소도 닭고기도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버려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귀찮게 뭐 따로 넣어요, 미리 이것도 재워놓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닭고기는 안 익고 양념만 홀라당 타버려요. 네, 그래서 장어를 구워도 닭고기를 구워도 먼저 초벌로 익히고 간장 양념이 들어가야 좋아요. 근데 집에서 저 1인분 할 거 아니고 4인분, 10인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불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육즙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겉면을 갈색나게 조금 익혀보세요.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그러면 이미 익은 닭고기, 뭐 훈제된 거 이런 거는 그냥 살짝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지글지글 끄는 느낌은 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고기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생선을 이용해보세요. 연어 넣어보세요. 연어 맛있죠? 연어 살짝만 구워도 돼요. 연어 자체적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 안 둘러도 돼요. 그냥 연어 굽고요. 요 소스 넣어요. 그럼 연어 데리야끼 되는 거예요. 너무 응용할 게 많아요. 꼭 닭고기로 우리는 보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고단백 식품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수분이 많은 재료가 보양식이 훨씬 좋아요. 우리 여기 막동TV는 북한산 쪽에 있어요. 그 북한산 가시는 분, 산에 가시는 분 꼭 오이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네, 땀 흘릴 때 오이 너무 좋거든요. 오이 볶으면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오이 그냥 채 썰거나 편 썰어서요. 밥이랑 같이 드셔도 좋고요. 김치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제가 원하는 닭고기 상태가 딱 나왔어요. 속은 안 익었어요. 지금 먹으면 큰일 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겉면이 익으면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간장, 설탕, 맛술, 동량으로 넣겠습니다. 또 맛술이 없으면요. 그냥 청주나 소주 넣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맛술은 조미료가 그다음 단맛이 있는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 술을 넣었을 때에는 설탕을 조금만 더 잡으세요. 그래서 맛술을 넣었을 때 효과는 윤기가 잘 나고 감칠맛이 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졸이는데 소량일수록 좀 잘 타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덜 익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물을 넣으세요. 어차피 졸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아니면 우리 아이는 단짠을 좋아해요. 이렇게 싱거워 보이는 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물을요 밥에 뿌려주세요. 마치 돈부리처럼. 그렇게 해서 밥에도 간이 배게 하면은 좋아할 거예요. 또 치즈를 얹어 주셔도 괜찮겠죠. 네. 이제 약불로 놓고 닭고기를 충분히 익히면 됩니다. 근데 제가 덮밥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추, 참기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넣어 주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졸여 볼게요. 그러면 밥은 제가 담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밥 담겨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올려주면 돼요. 닭고기 다 되면은. 아직 닭고기 안 익었어요. 또 이제 이런 요리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초보 대상으로 많이 요리 수업을 하다 보면 언제 익어요? 네, 이러세요. 처음 할 때는 몰라요. 그냥 잘라봐야 돼요. 처음 할 때는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다 익었네 하고 이거 빼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이 정도 2cm, 3cm 정도면 한 2분? 3분? 약불로 줄였을 때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닭고기를 한번 이렇게 가운데를 찢어볼게요. 그랬더니 하얗게 익었네요. 그럼 나머지도 다 익었거든요. 근데 불안해서 오래 익히시는 분들이 뻣뻣해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고기는 요리하면 뻣뻣해, 맛없어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너무 오래 익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닭고기 이제 질려요. 그럼 소고기로 하셔도 되고 돼지고기로 하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돼지고기, 목살 이런 거 좋고요. 전지살, 후지살도 괜찮아요. 그 부위도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일부러 국물을 좀 남겨봤어요. 그래서 밥에다 좀 끼얹을까 싶어서요. 닭고기 다 익었으니까 다음 거 넣을게요. 자, 후추. 그 다음에 참기름. 마지막에 참기름 이렇게 해주면 윤기가 또 더 잘 나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양파 넣고 볶아서 여기다 전분물 풀어갖고요. 그냥 이렇게 덮밥 형태로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음식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또 여름에 야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바닥에 한번 쭉 깔게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쭉 깔아서 색감이 이쁘게 이렇게 상추 넣으시고. 근데 제가 국물, 자, 의도한 게 여기다가 국물을 한번 놔볼까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의도한 걸 까먹었어요. 국물을 밥에다 이렇게 살짝 적셔요. 네. 그럼 나중에 밥도 간간하니 맛있어요. 닭고기 맛 충분히 나고. 그래서 먼저 국물부터 해주세요. 네. 근데 상추 위에 국물 뿌리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숨 다 죽고. 그래서 국물을 뿌리고 상추 깔아주시고. 우리 메인 요리가 닭고기예요. 그래서 닭고기를 한번 가운데 올려볼게요. 음식을 담을 때는 항상 비싼 거, 메인 요리 항상 돋보이게 이렇게 놓으셔야 음식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고. 뭐 닭고기 좋아하시면 전체를 다 덮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랑 토마토를 따로따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섞어놔도 너무 이쁘죠. 앞에다가 또 놔보고. 닭고기만 있었을 때는 음식이 조금 죽는 것 같은데 옆에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아보카도 같은 것도 곁들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실파나 깨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뿌려주시면 참 먹음직스럽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가지 닭고기 볶음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되게 빨간색,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초록색까지 있으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네. 되게 보기 좋은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랑 얘기 나누시면서 오늘 빵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빵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요리에는? 네. 샌드위치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여기다가 가지랑 토마토 넣고 닭고기 넣고 계란 넣고 치즈 한 장만 딱 깔아주면 샌드위치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은 이거보다 빵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오늘 되게 간편한데 정말 제철 식재료를 잔뜩 활용해가지고 좋은 요리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요리코치 써님께서 역시 최경환 선생님 깔끔한 설명 최고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도 가나다학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북식 냉만 듣고 할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만족도조사 링크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놓았어요.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니까 최대한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